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 주위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이었다. 이게 무슨... 그녀가 중얼거리는 순간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경쟁사 CEO의 비서 민지였다. 지은은 서울의 치열한 패션 업계에서 라이벌 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회사 에클립스 디자인은 최근 대형 계약을 따내며 업계를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지은은 28살, 야심찬 사업가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로 딸이 결혼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는 걸 못마땅해 하셨다. 지은아, 이제 30이 다 됐는데 언제쯤 안정된 가정을 이룰 거니? 어머니의 말이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다. 민지가 문을 잠그고 다가오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너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여기 가뒀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은 씨, 이건 오해예요. 당신 회사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니까 상사가 지시한 거죠. 하지만 나도 여기 갇힌 거예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30살, 우아한 예술가 출신으로 라이벌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으로 지은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비즈니스 라이벌 관계 때문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상사가 그럼 왜 너도 여기 있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상사가 나를 믿지 못해요. 당신을 감시하라고 했지만 내가 배신할까 봐 같이 가뒀어요. 이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처지에 놓인 셈이었다. 지하실은 습하고 차가웠다. 창문 하나 없이 오직 희미한 전등이 빛을 발할 뿐이었다. 지은은 손목의 쇠사슬을 흔들며 탈출 방법을 생각했다. 이 쇠사슬 어떻게 풀어? 열쇠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상사가 가지고 갔어요. 내일 다시 올 거예요. 지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가족의 유일한 딸로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키워온 입장이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결국 결혼해서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무시하고 성공을 증명해왔다. 이제 이 상황은 모든 걸 위협했다. 민지 씨, 당신은 왜 이런 회사에서 일해? 예술가였잖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때문에요. 부모님이 빚을 지셨고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나도 이 생활이 싫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눈빛에서 공감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밀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몸을 녹였다. 추워,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팔을 감쌌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요동쳤다. 민지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지은의 억눌린 감정을 자극했다. 민지 씨, 나 여성에게 끌려. 지은이 갑자기 고백했다. 민지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왔어요. 이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다. 라이벌의 지하실에 갇혔지만 꿈꾸던 그녀와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 셈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사회의 정견, 가족의 기대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이벌 CEO, 수현이 들어왔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냉정한 여성으로
업계에서 악명 높았다. 잘 지냈나? 지은 씨, 내 회사의 비밀을 말해. 그러면 풀어줄게. 수현의 말에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안 해. 민지가 끼어들었다. 상사님, 이건 잘못됐어요. 풀어주세요. 수현이 비웃었다. 너도 배신자야? 같이 처벌받아. 수현은 문을 닫고 사라졌다. 지은과 민지는 이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알게 돼서 헤어졌죠. 그 후로 숨기며 살았어요. 지은도 공감했다. 나도 그래? 친구들은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가족은 보수적이야.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하지만 탈출해야 했다. 지은은 쇠사슬을 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지은은 지하실 구석에 숨겨진 도구를 발견했다. 오래된 망치였다. 이걸로 쇠사슬을 부술 수 있을까? 민지가 도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쇠사슬을 부수려 애썼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포기하지 마, 민지가 격려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지은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민지 씨, 나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민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 고백은 긴장된 상황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쇠사슬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수현이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없었다. 지은은 가족을 생각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부모님의 실망이 클 터였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내심 갈등했다. 마침내 쇠사슬이 부서졌다. 됐어. 지은이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민지가 아이디어를 냈다. 상사가 올 때 문을 열고 도망치자. 계획을 세우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이 순간 지은의 마음속 충돌이 시작되었다. 사랑과 생존, 가족과 사회의 압박 사이에서 수현이 다시 지하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지은 씨, 내 회사의 디자인 도난 증거야. 이걸로 내 회사를 무너뜨릴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야.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상사님, 그만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수현이 웃었다. 너는 입 다물어. 그 순간 지은과 민지가 눈빛을 주고받았다. 민지가 수현을 밀치고 지은이 문으로 달려갔다. 도망쳐. 민지가 소리쳤다. 혼란이 일어났다. 수현이 민지를 붙잡았지만 지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민지를 버릴 수 없었다. 지은이 돌아와 수현을 밀쳤다. 민지, 같이 가. 두 사람은 수현을 제압하고 도망쳤다. 서울의 거리로 나온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상사가 강력해. 증거가 없으면 우리만 피해봐야. 지은은 고민했다. 그녀의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을 마주쳤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회사에서 연락 왔어. 어머니가 걱정했다. 지은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출장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는 임시로 지은의 아파트에 머물기로 했다. 고마워, 지은 씨. 민지가 말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봐야지. 다음 날 지은의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수현의 회사가 디자인 도난 소송을 걸었다. 이건 함정이었어. 지은이 깨달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민지가 도왔다. 내가 내부 정보를 줄게. 민지는 자신의 직장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다. 왜? 내 가족은?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하기 결정은 민지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딸의 성적 지향을 알면 충격받을 터였다. 엄마가 알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민지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을 쉐링했다. 민지 씨, 내 그림 봤어. 아름다워, 지은이 칭찬했다. 민지가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 너처럼 강한 사람 만나서 좋아하지만 이 관계는 위험했다. 지은의 친구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어. 친구의 물음에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내심 갈등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가족의 압박, 직장의 스트레스가 쌓였다. 수현의 소송이 본격화되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하지만 수현 쪽 증인이 나타났다. 민지의 동료였다. 민지가 배신했어요. 증인이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내가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민지야, 미안해. 지은이 위로했다. 민지가 울었다. 괜찮아. 너와 함께라면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 하지만 가족 문제가 터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왜 회사 그만뒀어? 집으로 와. 김민지는 거짓말했다. 새 직장 구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지은도 가족과 마주쳤다. 아버지가 회사로 왔다. 지은아, 이 소송 뭐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지은이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결혼 안 하고 일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라고 탓했다.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두려웠다. 민지,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천천히 가자. 하지만 포기하지 마의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수현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익명의 편지가 지은의 회사에 왔다. 지은은 동성애자다 유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민지가 의심했다. 수현일 거야의 두 사람은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소문은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그 소문 사실이야.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어떻게 내가 이라고 말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민지도 부모님에게 고백해야 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이 반응은 민지를 상처 입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사회의 압박이 커졌다. 소문이 퍼지자 지은의 회사 매출이 떨어졌다. 고객들이 이탈했다. 동성애자 CEO. 신뢰 못해.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지은은 절망했다.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야. 민지가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증명해 보이자. 두 사람은 소송에 집중했다. 민지의 내부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법정에서 민지가 말했다. 수현 씨가 디자인을 훔쳤어요. 수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판은 지은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승리는 쉽지 않았다. 수현이 반격했다. 민지, 내가 배신자야. 가족에게 말할까? 민지는 두려웠지만 버텼다.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재판 후 지은과 민지는 가까워졌다. 고마워, 민지. 지은이 키스했다. 그 순간은 달콤했지만 현실이 밀려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그 소문 사실이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분노했다. 가족의 수치야. 당장 그만둬.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선택이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내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민지도 가족과 대치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그 여자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가 반발했다. 엄마, 이게 내 정상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을 선택했다. 지은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 두 사람은 서울의 카페에서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은? 한국에서 동성 결혼 안 되잖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해외로 가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직장, 가족, 사회의 벽이 높았다. 수현의 최종 반격이 왔다. 그녀는 언론에 이야기를 흘렸다. 지은 CEO의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이 항의했다. 이미지 실추야. 지은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민지, 나 포기할까? 민지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싸워. 두 사람은 증거를 모았다. 수현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 언론이 반전 기사를 썼다. 수현 CEO의 음모, 여론이 바뀌었다. 지은의 회사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적 상처는 남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 때문에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천천히 이해할게. 이 말은 지은에게 희망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화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이 변화는 힘들게 얻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관계를 공식화했다.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일부는 멀어졌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견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시선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강해졌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겨.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나 돌아왔어. 그녀는 과거의 연인이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 어떻게 해? 전 여자친구, 혜리는 29살,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지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혜린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민지를 사랑했다. 미안, 혜린. 이제 민지가 있어. 혜린은 분노했다. 그녀가 내 인생 망칠 거야. 이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지은, 나 믿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응, 하지만 내적 갈등이 커졌다. 가족, 사회, 과거의 유령들. 혜린의 등장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에 찾아왔다. 지은, 내 선택 후회할 거야. 혜린은 과거의 지은과 헤어진 이유를 털어놓았다. 가족 압박 때문에 그랬어. 지은은 공감했지만 민지를 선택했다. 혜린, 미안해.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은은 나랑 행복했어. 너는 방해물이야.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아, 그녀 말 믿지 마. 두 사람은 대화했다. 민지, 너만 사랑해. 이 사건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계속되었다. 지은의 회사가 LGBT 캠페인을 시작했다. 다양성 존중, 하지만 반발이 있었다. 보수 단체가 시위했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가족이 다시 압박했다. 아버지가 회사 그만둬라고 말했다. 지은은 버텼다. 아빠,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중재했다. 천천히 가자. 비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성장이 있었다. 내가 오라. 민지도 예술 활동을 재개했다. 레즈비언 테마 전시회. 하지만 비판이 쏟아졌다. 변태야. 온라인 댓글이 달렸다. 민지는 좌절했다. 지은아, 포기할까? 지은이 위로했다. 아니야. 내 재능 보여줘. 전시회는 성공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용감해. 이 성공은 두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수현의 잔재가 남았다. 그녀는 감옥에 갔지만 추종자들이 복수했다. 익명 협박이 왔다. 조심해. 두 사람은 두려웠지만 함께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여기서 쉬자.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미래 어떻게 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 여행은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오자 문제가 기다렸다. 지은의 회사가 인수 제안을 받았다. 수현의 동업자야. 지은은 거부했다. 싸우자. 민지가 도왔다. 내가 도울게. 인수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주주들을 설득했다.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중시해요. 하지만 일부 주주가 반대했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커밍아웃의 대가를 치렀다. 내 선택이 회사에 피해를 주네.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결단했다. 계속할게. 인수 시도는 실패했다. 지은의 회사는 안정되었다. 가족 화해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민지를 만났다.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민지의 가족도 변화했다. 민지야, 행복해.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네, 이 화해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두 사람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변화를 위해. 마지막 갈등이 왔다.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 나 아파. 도와줘. 혜린은 병이 들었다. 지은은 도왔다. 친구로서. 하지만 민지가 질투했다. 지은, 그녀 아직 좋아해. 지은이 부정했다. 아니야, 이 오해는 관계를 시험했다. 대화로 풀었다. 믿어줘.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지은의 회사는 LGBT 친화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민지는 예술가로 성공했다. 우리 함께한 덕분이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가족의 수용이 진심일까? 지은은 가끔 고민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 민지가 말했다. 두 사람은 토크쇼에 출연했다. 우리 이야기 공유해요. 청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용감해요. 하지만 최종 선택이 왔다. 해외 이주 제안. 캐나다에서 결혼하자.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가 망설였다. 가족 버릴 수 없어. 위 갈등은 깊었다. 한국에서 싸우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두 사람은 서울에서 살기로 했다.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의 삶은 변화했다. 사랑, 배신, 손실, 각성을 통해. 민지와의 관계는 그녀를 성장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변화는 가능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과 사회를 배신하는 행위일까?